하나하나 한 대표 앞에 좀 풀어야 할 난제랄까요? 최상병 특검법이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거부권으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 최종 폐기가 되긴 했어요. 이건 민주당 말이고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3표가 나왔는데 이 이탈표부터 보면 예. 이 정도 이탈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3표?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 4표이고 한 분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안철수원이니까. 소위 말하는 굳은자이니까 빼고 이제 맞아요, 3표. 맞아요. 이 3표에 대한 물음표. 네, 재밌었던 게 그 가부에 대한 무엇이 가고 뭐가 부이고 이걸 헷갈려서 나온 거다 이런 말 하는데 맞아요. 저는 좀 삐딱하게 해석하자면 저는 이제 뭐 과거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몸담았던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좀 보다 더 지켜 세우기 위해서 머리가 나쁘기로는 민주당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네. 민주당도 가부 이거 충분히 헷갈릴 수 있고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건 더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실수로 해석하기에는 이건 서로가 상쇄되어진다라면 그렇네요. 네, 이건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웃긴 게 그걸 또 찾겠다는 것도 웃기다. 비밀 투표로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네. 못 찾는단 말은 네. 제가 분명히 뭐죠? 그 공개 투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름 옆에 맞습니다. 전광판에 뜨는. 무기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또 굳이 왜 찾나? 물론 당론을 정해놓고 한 입장에서는 뭐 찾는다라면 찾을 이유가 있다라면 있지만 이걸 뭐 공개적으로 하고 굳이 또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나? 조금은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에 반한다. 예, 한 명 한 명이 헌법상의 기관인데 그냥 조금 뭐랄까요? 뭐 쿨하게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뭐 대세에 지장 없다라면 저는 그래요. 누차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주정당인 한에 있어서는 이 정도 이탈표 뭐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건으로 민주당에서도 또 이탈표가 생겨야 되잖아요. 저는 어떤 사안들에서 그래서 예. 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궁색하다. 이렇게 어쨌든 폐기가 됐고 그렇다면 이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해 왔던 제3자 네. 중재안인데요. 네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여기에 좀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저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건전한 정당이다라면 네. 충분히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정치공학적으로라도 여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라도 당대표가 그와 같은 중재안을 내겠다라고 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던질만 한데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 예. 오히려 지금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 목소리는 보다 더 톤을 높이는 뭐 그런 것이고 더 한데. 강력한 특검법 예. 낸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 이후에 이제 그 말씀도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는 지금은 현재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사퇴를 했나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90% 이상의 득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이게 뭐 개인적으로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제가 조국의 99%는 이건 정말 북한의 그와 같은 어떤 성향들과 북한의 투표 성향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는데 92%, 91% 찬성표 조직의 특성은 뭐냐면 저는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뭐 시청자분들께서 뇌피셜이라고 해도 좋은데 특징은 뭐냐면 가장 지금 현안은 뭐냐면 8% 9%를 찾아내는 게 혈안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90% 나머지. 네. 네. 만약에 민주당이 건강한 조직이라면 91%의 득표를 보고서 어떤 반성을 할 거냐면 야 우리가 이처럼 한쪽으로 의견이 쏠려버리는 그와 같은 형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네. 민주당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질 테지만 민주당은 지금 9%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될 거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최상병 특검안과 관련해서 건강한 조직이라면 네.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이렇게 받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이제 절충안을 모색할 텐데 지금 이분들은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더 강하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서는 뭐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없다. 지금의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면 민주당이 더 이제 뭐 소위 표현하기에 더 센 특검법을 낸다 한들 또 이렇게 거부권 행사되고 그렇죠. 또 부결되고 그럼 이 최상병에 대한 진상규명은 더 멀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의장단 그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이렇게 보면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어제의 말씀이셨죠. 그런 게 좀 상당히 조금은 아프게 들어야 될 부분 아닌가. 네. 주호영 국회 부의장께서 사회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소속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네. 사회를 거부해 버리셨는데 조금은 그 부분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지금 역대 어느 국회도 이렇게 파행적인 모습은 국회 출범 초기부터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조금은 더 비관적이고. 아직 개원식도 못하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그래, 네, 미뤄져서. 근데 한동훈 대표는 또 여당 내의 설득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잖아요. 네네. 특검법에 대해서. 뭐 한 대표 당선이라는 소위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예.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법은 원내대표가 뭐 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네. 사실상 반대를 공언하기도 했는데 이 당협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이 반대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추진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우선 저도 당헌 당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최대한 이 두 분의 편을 들어서 한번 해석해 본다라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네. 김재원, 김민전 두 최고위원의 발언 속에 이렇게 당헌 속에 이 원내대표의 역할들 중에 이제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따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되어져 있던데 네. 우리가 또 그리고 이제 저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찾아봤지만은 이게 상식적인 견지에서 해석을 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당 대표가 원내 대표보다 우위인 것은 당연할 텐데 이것을 서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걸 떠나서 독점적으로 배제되어진 원내대표의 역할들을 부여한다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중 권력이 돼버리는 거고 옥상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희한한 그런 조직이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상식에 반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굳이 법상식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예.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재원, 김민전 두 최고위원의 발언은 조금 좀 무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서 이제 당연히 조금 야권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참 이게 전 안 좋게 보이던데 벌써 뭐라고 하냐면 네. 야 한동훈 너 벌써 말 바꾸냐 뭐 이런 말씀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전 약간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6일 하다못해 입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당연히 시일이 들 텐데 네. 불과 그런 며칠조차의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한동훈은 벌써 말을 바꿨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렇게 정치 산업의 변두리에 있는 네. 정치 평론가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벌써 입장 바꿨다. 많이들 아니 분석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줘야지. 뭐 아침 먹고 나서 지금 밥 숟갈 막 놓자마자 한 애한테 지금 오늘 1교시 수업 준비도 안 했다. 그리고 뭐 3월 말 시험 뭐 학교 이제 3월 1일 개학할까 말까 하는 애한테 3월 말 시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네. 참 이게 당선이 한두 표가 되자마자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개혁신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말 바꾸지 마라. 네. 또 말 뭐 벌써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네. 계속 촉구하는 논평을 내긴 냈더라고요. 그렇죠. 매일 같이. 계속 누누이 제가 이 말씀에 좀 꽂혀 있는데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합리적인 놈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 이 최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생각을 바꾼다. 네. 그럼 그때 비난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그때 가서 이 타겟이 흔들릴 때 그렇게 자꾸 막 던지지 말고 네, 총알 좀 네. 아끼고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나 안 하겠다. 입장 바꿨다 할 때 공격하시라. 아 그럼 저도 같이 공격할 테니까. 제발 좀 우리 정치권이 한 발 한 발 조금 이렇게 진보해 나가고 발디딤을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6일 됐습니다. 그렇죠. 네, 한동훈 네. 지도부 출범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비대위원 출신으로서 이 한동훈호가 출항한 국민의힘 체질 변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이 저는 아직은 이순신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제한적이고. 결국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이 당협위원장분들 한 분 한 분의 역할과 역량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역량을 좀 많이 발휘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조율해내고 또 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을 상대로 싸울 때는 싸우고 협조할 때는 협조할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은 갖춘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들 위원장. 그리고 현역 108명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다. 그분들께서 좀 상당한 심기일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